안녕하세요. 그리다스프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글로 설명하기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말로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되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 아시다시피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니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더빙으로도 넣으려고 한번 연습해봤거든요. 지난번에 아트크레용 때 댓글로 한번 더빙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해봤는데, 안 돼, 안 돼. 도저히 안 되겠더라. 막 이렇게 콧구멍 바람 소리가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싱크도 잘 안 맞춰지고 해서 하다가, 이거 좀 아니다 싶어서 그냥 일단 네, 편집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깨꼬리 같은 목소리 원하신다면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으니까 저는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요.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명함 넣는 게 어렵다는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명함 넣는 방법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요약을 해봤거든요. 근데 전문가 같은 명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우선 명함이 뭔지 알아야겠죠. 네. 명함이 좀 찾아보니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정확하게 정의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명암은 이제 빛의 방향, 거리에 따라서 사물에게 나타나는 밝고 어두움의 정도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명암과 그림자. 미술학원 가면 가장 기초 단계에서 이제 많이 배우는 게 아시다시피 빛, 빛의 밝고 어두움, 그다음에 명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 화가들 같은 경우 보면 뭐 고흐, 모네, 뭐 렘브란트 이런 화가들 같은 경우들 보면 빛과 명암에 대해 이제 그림들을 많이 이제 그 연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저 지금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거 얼핏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뭐 빛의 화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전 뭐 엄청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네. 어쨌든, 그만큼 이제 그림에서 중요한 게 이 명암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마음보다는 편하게 낙서하길 좀 원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명암 자체에 대해서도 좀 가볍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낙서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주의사항.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전문가가 알려줬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 자, 일단 명함 넣을 때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빛을 한 방향으로 정해야 돼요. 네, 빛을 한 방향으로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둠 속에서는 사물이 보이지 않죠. 근데 이제 빛이 있다면 그림자는 이제 꼭 있어야겠죠. 너무 당연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암 자체가 낙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명함을 넣을 계획이라면 빛의 방향을 꼭 한쪽 방향으로 정하셔야 돼요. 이제 물론 그린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아니면 뭐 여러 방향의 빛을
의도한 게 있어서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명암을 기본적으로 이제 원하신다면 꼭 한쪽 방향으로 빛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빛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 어떤 사물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그림자가 지를 겁니다. 그쵸? 이렇게. 반대도 똑같아요. 그 반대편에는 네, 이렇게 오겠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빛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겠다 하면 무조건 뭐 그 그림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오는 걸 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빛이 가운데 있다고 하고 여기 사물을 두 개를 놨기 때문에 그림자가 두 개로 방향을 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는 한쪽 방향으로 빛을 정하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리고 바닥에 그 지는 그림자의 모양 있죠? 이렇게 이 모양은 물체 모양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얘는 네모죠. 그러면 세모. 세모는 이렇게 세모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랗게 나오겠죠? 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물의 높낮이, 그다음 빛의 밝기,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빛의 거리 따라서 명암의 범위가 결정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뭐 일단 전 휴지가 있으니까 휴지로 할게요. 뭐 지금 주변 좀 둘러봐 주세요. 둘러봐서 뭐 집에 있으신 분들은 휴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종이 있으면 종이로 하셔도 되고 이거 없다 나 지금 밖이다 그러면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 하셔도 돼요. 입고 있는 옷 끄트머리 있죠. 옷 끄트머리 그걸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 보세요. 자 사물과 사물을 맞닿아 볼게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딱 맞닿아 볼게요. 맞닿아 보세요. 빨리 보지 말고 빨리 맞닿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까맣게 그림자가 생겼죠. 그림자입니다. 이 경계가 생겼어요. 그쵸? 근데 봐봐요. 이 사물을 이렇게 높여볼게요. 높이면 자 여기 어때요? 그림자의 범위가 넓어졌죠. 원래 이게 되게 조그만 한 1mm? 0.1mm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넓히면 보이세요? 안에 그림자가 엄청 넓어졌죠. 자 근데 보면 얘 이쪽은 접힌 부분인 거니까 되게 진해졌는데 여긴 어때요? 점점 거리가 빛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위에 여기 있어요. 자 위에 이쪽 방향에 있는데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진해지고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렇게 범위가 다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물의 높이가 높고 명암의 범위가 넓어지고 낮으면 자 다시 자 사물의 높이가 높으면 명암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리고 낮으면 명암의 범위가 좁아지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제가 어제 운동 갔다가 찍은 그림자 영상인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자 지금 저쪽에 가로등이 이제
비슷한 간격으로 와 있어요. 근데 이쪽에 원래 그림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 가로등에 의해서 여긴 사라지고 빛 때문에 반대편에 생겼죠? 네. 근데 봐봐요. 발 쪽이 가까이 있으니까 훨씬 더 진하고 그림자 길이 보세요. 점점 짧아지고 있죠. 빛에 가까이 가니까. 그리고 이제 가로등을 지나서 가니까 점점점 길어지고 연해지죠. 근데 봐봐요. 반대편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로등이니까 이쪽 편에도 빛이 있고 이쪽 편에도 빛이 있잖아요.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햇빛이 아니라 이렇게 빛을 두 군데를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그림자가 생기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그림상에서는 그런 의도가 뭐 일부러 있지 않는 이상은 한쪽으로 빛이 준다고 생각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사물의 높낮이, 빛의 밝기, 거리에 따라서 그 명암의 범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렵잖아요. 지금 말이. 뭐 빛의 밝기도 뭔가 뭐 매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뭐 사물의 높낮이도 매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 거고요. 그냥 일단은 그 인지를 하세요. 인지를 해서 그 그림자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많이 좀 저장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주변을 좀 둘러보세요. 둘러보세요. 자, 여러분. 자, 둘러보세요. 둘러보고 있죠? 네. 자, 원래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냥 사물 본 거잖아요. 아, 그냥 뭐 펜이 있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뭐 이렇게 둘러본 건데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림자를 한번 보세요.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한번 그림자를 보세요. 어때요? 그 책상 위든 뭐가 바깥이든 그림자가 보이나요? 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관찰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떠한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손이 아직 안 따라줄 수는 있지만 그림자는 이 원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 달라지지 않아요. 딱 이 원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그 사물의 그림자가 머릿속에 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인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빛이 좀 다양하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빛이 좀 느낌이 달라지는지 그것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정면에서 만약에 그림자가 이렇게 빛이 온다. 정면에서는 그림자가 잘 안 나타나요. 네. 다만 윤곽선이 되게 뚜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이렇게 탁 빛이 오면. 그리고 대각선 같은 경우에는 자, 빛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겠죠. 대각선 지금. 대각선 같은 경우에는 윤곽이 가장 잘 보이는 빛입니다. 윤곽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좀 많이 잡고 해요. 네, 가장. 네, 뭐 수형으로 따지면 이거 기본점 평형 맞나요? 아, 네, 제가 수영을 못해요. 네,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측면으로 왔을 때 빛이 그냥 딱 옆으로 했을 때는 그냥 딱 반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측면으로 딱 빛이 생기면 이 사물의 입체감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여요. 입체감. 네. 뭐, 그러니까 빛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른 효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오는 경우 있죠. 밑에서. 네. 밑에서 빛이 확 와요. 그럼 이게 위에 그림자가 지겠죠. 그러면 약간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 네, 좀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
나타나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위에서 탁 이렇게 왔을 때 밑에 그림자가 지겠죠? 이렇게 약간 웅장해 보여요. 위에서 쏘는 빛은. 그러니까 이 막 뭔가 이제 찬란하고 좀 웅장해 보일 때 위에서 쫙 빛이 쏴지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쏠 때 뒤에서는 이제 쏘면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서 쏘면 이렇게 앞쪽에 그림자가 지겠죠? 이거는 이제 조금 우울한?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는 동그란 사물 있죠. 동그란가요? 뭐야, 어떻게 이렇게 동그란 사물은 그라데이션을 해주세요. 자, 그라데이션이 뭘까요? 제가 원데이 클래스에서 가끔 이렇게 좀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 그라데이션이고, 색연필 기초 테크닉?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그라데이션은 이제 농담의 연속적인 변화예요. 농담의 연속적인 변화. 농담 따먹기 할 농담 아닙니다. 네. 죄송해요. 자, 그러니까 밝은 부분부터 밝은 부분부터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까지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변화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 변해가는 농도의 단계 되셨죠? 이게 그라데이션입니다. 네. 그라데이션 연습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힘을 풀었다가 점점 진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어찌됐건 동그란 사물은 그림자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빛의 밝기 거리에 따라서 이제 범위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경계가 있는 사물이 있죠. 이렇게 경계가 있는, 얘 지금 딱 면이 딱 경계가 져 있잖아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으면 빛이 이렇게 온다고 쳐요. 대략 방향에서 이렇게 했을 때 경계가 있으면 그냥 이제 경계에 따라서 사물을 명확하게 명화의 범위를 정해주면 돼요. 근데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지지 않아요. 물론 엄청 센 조명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바로 쏠 때는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얘처럼 경계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굉장히 미세한 그라데이션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동그란 거는. 그러면 아까처럼 왜 가까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그라데이션이 짧아요. 이 범위가 이 정도라면 아까 이제 빛이 가까이 되는 경우는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짧아요. 되셨나요? 짧아요. 그라데이션. 범위가. 자, 그러면 빛이 저 멀리 있다. 그럼 어떻게 써요? 그라데이션의 이 범위가 넓어지면 돼요. 여기가 훨씬 더 넓게 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낙서할 때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수영 예를 들었는데 일단 수영하려면 물에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는 사실 모르는 저희 엄마가 수영하는 거 들어보니까 물에 떠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물에 뜨고 그다음에 뭘 배웁니까? 뭐 이렇게 자유형이라는 자유형. 제가 잘못 말했네. 자유형. 하고 근데 배 뒤집어서 하는 거 배형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게 전문가가 되면 자유형 할 때 손을 어떻게 물에 그걸 어떻게 하고 발차기 어떻게 하고 몸도 만들어서 디테일을 배워야겠죠. 근데 그거는 다 빼자고요. 다 빼고 그냥
그래서 어차피 제 채널에 온 이상 낙서하실 거잖아요. 그쵸? 아니, 다들 낙서 안 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예전에 국사책을 펴놓으면 앞에만 깜지가 되어 있고 뒤에는 허연 것처럼 뭔가 이제 낙서하려고 들어와서 마음을 먹었는데 안 그려지는 거지. 그쵸? 어찌됐건. 어찌됐건, 어, 그냥 명함에 대해서는 가볍게 이제 해보세요. 네. 이 영상 왠지 망한 것 같아요. 아, 내가 편집을 잘 해야 될 텐데.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많이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많이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림자를 인식하고 많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본 것을 손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억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예, 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좀 쉽게. 알겠죠? 자, 여기다 알려줄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명암이 없는 낙서를 일단 해보세요. 한 다음에 명암을 넣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명암이 없는 얼굴 캐릭터입니다. 그쵸? 그냥 낙서라고 해요. 우리는 이런 낙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더 예쁘게 명암 넣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 명암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까지도 좀 어렵다 하면 그냥 명암이 없는 낙서를 한번 해보고 명암을 한번 넣어보는 거. 그걸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일단 명암이 있는 그 쉬운 그림들 있죠. 쉬운 그 전문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선택해가지고 최소 한 2, 30개 정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얀얀이라는 예, 동화책인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작가는 그림자가 없는 그림을 그렸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샀어요, 제가. 귀여워. 네. 그래서 없는데 자 여기 지금 보면 앤서니 브라운 동화책을 보면 이 작가는 이제 고릴라 그림으로 되게 유명한 작가죠. 보면 명암이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보면 지금 보면 여기도 고릴라가 이렇게 있고 빛을 어디서 한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 여기가 밝죠. 이 작가는 여기 빛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쵸? 햇빛이 있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빛이 여기로 들어와야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밝고 여기 그림자가 졌죠? 그리고 보면 고릴라 머리도 이렇게 그림자가 져 있고요. 여기도 밝고 여기 어둡죠? 네. 그리고 여기 모자의 면이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데는 좁죠. 그러니까 거리에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옷과 옷 사이에도 있고 팔도 있고 바지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런 명암이 있는 것들 중에 이거 내가 봐도 이 정도 명암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그림을 선택해서 한 2, 30개는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진짜 제 말 믿고 따라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한 5개 정도는 일단 외운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려보세요. 네, 그래서 그 느낌이 머릿속의 이미지도 기억을 하는데 손이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좀 한 5개 정도는 자기 걸로 만들고 나면 이거를 그대로 따라 그린다기보다는 눈이 보일 거예요, 이제. 다른 어떠한 그 사물을 보거나 그림을 볼 때 얘 같은 경우에도 엄마야.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명암이 있진 않지만 얘를 그려보잖아요. 그리고 난 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있으면 얘한테서 명암 얘가 빛이 여기 있네. 그럼 명암을 어디다 주고 여기다 주는 게 더 그 덩어리감이 생기겠다라는 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명암이 없더라도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낙서라는 개념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진처럼 이렇게 잘 그리는 그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엄청 미세하게 그림자가 있긴 있어요. 엄청 미세하게. 하지만 얘도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된 것 같진 않죠. 예. 마티아스 작가의 그림입니다. 이것도. 자, 이상. 네. 그 명암 넣을 때 기억해야 될 거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추려봤는데요. 전문가처럼 그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제 채널에서 낙서하기 좀 편한 방법 안에서 이제 명암을 가볍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네, 가벼운 마음으로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